조계종이 올해 첫 종단 지도자 포럼을 열고 종단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는 3월 부처님 깨달음의 성지인 인도 부다가야에서 한국 사찰 분황사 건립 기공식을 열고 오는 8월엔 천막결사 현장인 위례 상월선언 자리에 포교당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올해 한중일 불교 우호교류 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일제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봉환, 중국 불교협회 초청 사업 등 5대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설 선물로 말린 고기인 육포를 조계종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한과를 보낼 계획이었지만 배송 과정에 실수가 있다는 입장인데 황교안 당대표는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공익매체 BBS 불교방송에 미디어 포교를 이끄는 후원 조직 만공의 후원 동참자 수가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교 사회복지를 이끌어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아 후원 캠페인 확대와 국제구호 활성화 등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이 오는 3월 부처님 깨달음의 성지인 인도 부다가야에서 한국 사찰 분황사 건립 기공식을 열고 오는 8월엔 천막결사 현장인 위례 상월선언 자리에 포교당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조계종은 올해 첫 종단 지도자 포럼을 통해 100만 원력 결집불사 등 올해 종단의 주요 사업들을 공유하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오는 3월 28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인도 부다가야 현지에서 한국 사찰 분황사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봉행합니다. 100만 원력 결집 불사 중 50억 원대 불사가 첫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올해 첫 종단 지도자 포럼에서 종단 주요 스님 등 100여 명의 대표단이 기공식 이틀 전에 한국을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이 동안거 정진 중인 위례 상월 선언에는 사찰이 새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위례 신도시 포교당은 현재 설계에 들어간 상태로 이르면 올여름 착공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당초 이곳에 세우기로 한 불교문화유산 보전센터는 화성 용주사에 건립됩니다. 순수하게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문화센터 및 제2의 봉훈사의 포교당으로서 건립할 예정으로 위례는 지금 설계에 들어갔고요. 아마 8월달, 9월달 되면 금년 안에 착공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보존센터는 용주사 앞으로 옮겨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종단 지도자 포럼은 전국의 포교 지도 현황과 대책, 도시공원 일몰제 안내, 한반도 정세와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의와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때식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삼원장 스님들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범회 스님 등 종회위원 스님들과 해인사, 수덕사, 화엄사, 선운사 등 본사 주지 스님들도 대거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함께 머리를 맞대 종단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 불교를 준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종단 안팎으로 부정적인 요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철저히 성찰하고 시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로 경주 남산 열암곡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마해 부처님 바로 세우기는 다음 달에 발대식이 열리며 군포교의 중심지인 계룡대 호국사 영해법당과 불교 요양병원 건립도 올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은 오는 4월에 착공식이 열리며 불교문화유산 보전센터와 12.7 범난 기념관은 사업 변경과 착공 등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은 올해 대북 민간교류 활성화에 주력하면서 인도와 위례에서 각각 한국불교 역사상 기념비적인 불사의 시작을 알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교계 주요 종단들의 협의체인 한국불교 종단협의회가 올해 통도사에서 열리는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봉환, 중국 불교협회 초청 사업 등 5대 핵심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종단협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에서 11월 통도사 등에서 열릴 예정인 제23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오는 3월 제주도에서 3국 간 예비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된 희생자들의 유해 봉환 사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유골 송환 강제징용에 갔다 군무원 그리고 노무자들의 그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불교계가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종단협의회와 한일 불교가 같이 이렇게 회담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단협은 이와 함께 오는 5월 중국 불교협회 초청으로 베이징 등을 방문해 양국 불교계의 우위를 증진하고 교류 활성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종단협 사무총장 지민스님은 오는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이사회와 언론 홍보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설 선물로 말린 고기인 육포를 조계종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한과를 보낼 계획이었지만 배송 과정에 실수가 있다는 입장인데 황교안 당대표는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둔 지난 17일 서울 종로 조계종 총무원에 엉뚱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백화점을 통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명의로 배송된 설 선물은 바로 육포. 불살생 개를 따라 스님들은 다른 생명을 해쳐 음식으로 취하지 않는데도 고승대덕을 대표하는 종단 스님들에게 말린 고기를 보낸 겁니다. 개인 황교안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으로서 선물을 보낸 것은 타 종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라의 화합을 이끌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행위로 보입니다. 당시 조계종에선 황 대표의 설 선물이 육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해당 논란에 대한 질문에 잠시 침묵하다가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계종에 육포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계종에 그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배송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경위를 철저하게 한번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과 김명현 비서실장은 이후 조계종 총무원을 들러 스님들을 예방하고 사과를 전했습니다. 총무원장님한테 우리 비서실장 이번 일로 크게 상심을 하고 곧바로 사표 제출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세세한 일까지 신경 쓸 수도 없는 거고 표현을 그래 하시더만요. 특히 자유한국당 대표 비서실은 불교계 선물은 한거로 결정해 당대표에 보고했지만 비서실과 배송업체 간 소통 과정에 문제가 생겨 잘못 배송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명현 비서실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찾아뵙고 정중히 사과드리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고 스님들도 사과를 받아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교안 대표는 지난해 5월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서 합장을 하지 않아 불교 예법 거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황 대표는 불교계 반발이 거세지자 다른 종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불교계에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교 예법 거부에 이은 스님 육포 선물은 거듭된 제1야당 대표의 종교 편향 논란을 돌이키게 합니다. 제1야당, 국민의 대표로서 전체 종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떤 종교를 믿든 시민들이 더 행복해지도록 애쓰는 게 자신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어제 낮 서울시 출입기자단 신년기자 간담회에서 새해 첫날 미래 상월선언 동안거 천막결사 현장을 찾아 시민들의 행복을 발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 또 어떤 신앙을 갖든 또는 어떤 신념을 갖든 우리 서울 시민들이 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기원도 하는 게 제 책무니까요. 최근 미국 순방 일정을 소화한 박 시장은 창업도시 서울 구축을 통한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미국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인 CES와 같은 행사를 스마트시티라는 주제에 집중해 서울 유치를 추진하겠다며 순방 기간 동안 에릭 슈미트 전 구글 회장 등을 만나 모두 3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 유치 MOU를 체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공익매체 BBS 불교방송에 미디어 포교를 이끄는 후원 조직 만공의 후원 동참자 수가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만공의 공덕주 7만 명의 성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종합 미디어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공식 출범한 BBS 불교방송의 만공회, 방송 포교 불사와 불교 발전을 위해 월 10,000원 이상을 보시하는 자발적 후원 공덕주들의 모임 만공회 동참자 수가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만공회가 출범 4년여 만에 단일 언론사 후원 조직 가운데 최대 규모로 성장하기까지는 만공회를 주위에 적극 알리고 자발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은 시민과 불자들의 응원 열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만공회를 알리기 위한 전법 발언 특별 생방송을 진행하고 각 사찰에서 홍보 활동을 활발히 펼쳐 불자들의 동참을 이끌었습니다. 만공회 동참 열기는 사찰, 부동산과 토지, 아파트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는 마중물이 됐습니다. 여기에다 출범 초기에는 불교계 지도자와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동참도 잇따라 참여 열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열심히 만공회 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도 적극적으로 동조해줘서 그런 성공을 가져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또 이런 여력을 앞으로도 계속 발휘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곧 10만 돌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공의 공덕주들은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방송의 무한 경쟁 시대에 BBS 불교방송을 외호하는 든든한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교인뿐만이 아니고 이 만공회라는 것은 사랑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불자 입장에서는 이제 보시의 큰 공덕이기도 하지만 이웃 종교분들도 같이 협찬해서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서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여기에다 만공의 활성화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도 만공의 7만 명 달성에 소중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법보시는 나한테는 이제 만 원이지만 우리 불자 아닌 사람들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또 등록을 다시 하게 되고 또 부처님 말씀을 또 받기도 하고 그런 게 법보시가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을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가 더 크죠. BBS 불교방송은 만공의 공덕주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국 30주년과 만공의 출범 5주년을 맞아 불교계를 이끄는 글로벌 종합 미디어의 면모를 갖춰나가기 위해 미디어 포교와 전법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첫째는 우리 불교 방송 직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 또 관심을 갖는 데 대해서는 재단이나 또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BBS 불교방송은 방송 광고 시장의 급격한 침체 속에서 재정적 자립 기반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뉴미디어 시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대표 프로그램 육성을 통해 채널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경자년 새해 어떤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불교계 안팎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온 국제 포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자는 새해 외국인 포교 활성화 등을 통해 제2의 도약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는 올해 외국인 불교문화 투어와 이주민 말하기 대회 등을 열어 한국 불교 국제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외 외국인들에게 한국 불교를 알리기 위해 지난 1998년 설립된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한국 불교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온 국제포교사회 소속 포교사들이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는 정기 총회를 겸한 신년 법회를 열고 새해에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더욱 효과적이고 다양한 포교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연등회가 끝난 뒤인 5월 말쯤 도심 주요 사찰과 문화체험 명소 등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불교에 대한 관심을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중단된 이주민 말하기 대회도 2년 만에 재개해 오는 10월쯤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포교사회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 신청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김성림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활발한 포교사업 진행을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많은 대사님들, 대사님 가족들, 또 옆에 참사관 이런 분들이 그 연등에 구경하려고 오시는데 안내할 사람이 없어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올 연등에는 우리 회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으로 나와주시고, 국제포교사회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포교 전략 마련에도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외국인 절에 스님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 이유가 특히 스리랑카 가니까 불교 장관도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교를 개종을 하니까 온 친척이 다 따라간답니다. 그래서 그런 비상이 걸려가지고 불교 국가에서 한국에 돈벌이 와 있는 노동자들을 좀 위하는 마음에 그렇게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계종 포교원도 새해 국제포교사들의 활동을 측면 지원하겠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행복과 안락은 나와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먼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속한 조직이 안락하지 않은데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내가 전하는 부처님 말씀이 상대방에게 신실하고 여밥하게 다가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탈종교화와 글로벌 시대, 국내외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불교 포교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자년 새해 국제포교사들이 내부 역량을 키우고 활발한 포교 활동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불교 사회복지를 이끌어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아 불교 복지의 질적 성장과 자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원 캠페인 확대와 국제구호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고 복지 종사자 역량과 자원봉사자 교육 강화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보도에 류기환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해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복지시설 확대 등 외적 성장, 양적 팽창을 이뤄내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이끌어왔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올해는 불교의 사회복지의 질적 성장에 비중을 두고 내실 있는 복지법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합니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후원 확대를 위한 일파만파 캠페인을 전개하고 국제구호 활동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그 현지에 있는 그 NGO 단체들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 뭐 교육은 선생님들의 헌신적 교육이 있고, 이제 이왕 1년에 하는 그 고액가로 받는 예산을 저희가 좀 보태지만 더 보태면은 훨씬 많은 효과, 성과가 있겠다는,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재원에 대한 저희 고민이. 일파만파 캠페인은 작은 기부라도 십시일반 모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후원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독려하는 캠페인입니다. 앞으로 불교계 사회복지가 좀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지자체가 손이 닿지 않는 사회 곳곳에 자비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지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계획은 복지 분야의 선진적인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데도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만파 운동을 저희 실무진들하고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기부를 통해서 우리 재단에 있는 시설 종사자들이 됐든 봉사자가 됐든 한 달에 한 시설에서 한 명씩만 후원을 개발한다면은 이 파도가 바다에 꽉 차는 파도가 되겠다. 이와 함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올해 국제구호 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화해 국경 없는 자비 실천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재단 상임이사 보인스님은 지난달 미얀마 홍수 피해 현장 등을 방문해 마을 주민들을 위해 대피소와 다리, 도로 등 재난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여기에다 체계적인 국제구호 사업을 지원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보시고 작은 행위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마을 전체는 정말 이렇게 기쁘고 축제 같은 날이구나. 정말 교육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 아무리 또 교육 사업이 중요하더라도 대피로, 대피 다리, 대피소가 없으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꼭 병행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이 밖에 복지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제주 지역의 3대 항일운동 가운데 하나인 법정사 항일운동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정사 항일운동 애니메이션은 사찰 어린이법회 등에 보급돼 불교계의 독립운동 정신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법정사 항일운동 결과 총 66명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30혼명, 옥사자 2명, 벌금형 15명, 18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제주어로 만든 애니메이션 법정사 항일운동 영상입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제주의 3대 항일운동 가운데 역사적 의미가 깊은 법정사 항일운동을 애니메이션으로 처음 제작했습니다. 특히 소멸 위기에 놓인 제주어를 활성화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제주어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항일운동을 주제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는데 이 법정사 항일운동인 경우에는 제주도 내 최초의 항일운동이자 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었기에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은 역사적 의미와 규모에 비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 어린이법회 운영 사찰들은 교육청에서 제작한 법정사 항일운동 애니메이션을 법회 교육 프로그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주 천지남은 법정사 유적지 현장을 찾아 어린이들에게 항일 독립 정신의 역사적 가치 등을 일깨워줄 예정입니다. 천지남에서는 어린이법회에서 한번 시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법정사도 한번 참배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국의 많은 불교 어린이 사찰에서 이런 것들 좀 활용이 되어서 교육용으로도 참 좋은 애니메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작한 법정사 항일운동 애니메이션은 어린이들을 위한 포교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부족한 불교계에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법정사 항일운동이 이번 애니메이션 제작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불교계 독립운동이 새롭게 조명받는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등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포,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국가지정 기록물로 지정돼 영구 보존됩니다. 국가기록원은 고려인 1, 2세대 한글 문학 작가인 김기철, 김혜운, 한진의 유필 원고 19건과 고려인 구전가요를 수록한 창가집 원고 2권, 고려극장의 활동을 알 수 있는 사진첩 2권 등 23권을 국가기록물로 지정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외국어 영화로는 최초로 미국 영화편집자협회 편집상을 받았습니다. 기생충의 양진모 편집감독은 미국 영화편집자협회 시상식에서 양진모 편집감독이 조커와 아이리시맨, 결혼 이야기 등을 제치고 장편영화 드라마 부문상을 받았다고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는 겨울방학과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과 학생을 겨냥한 불법 의료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다른 손님과 함께 방문하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약속하는 제3자 유인 광고, 성형 시술 후기로 홍보하는 체험형 광고, 해당 분야에서 상장, 감사장을 받았다고 홍보하는 인증, 보증 광고 등입니다. 조계종이 한국 불교의 현실을 함께 진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종단 지도자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교 종책과 도시공헌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책, 경색된 남북관계 속 불교계의 역할 등 비중 있는 주제들이 다뤄졌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스님들도 끊임없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짚고 수행과 전법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스님들의 역량 강화가 뒷받침될 때 미래 사회를 이끄는 한국 불교의 역할과 비중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으로 1월 21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